김준기. 이정도 검사, 결정을 너무 쉽게 한 거 아니냐?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인데 뭐. 검사로서 좋은 경쟁자 하나를 잃은 느낌이다. 그럼 우린 이제 법정에서 마주서야 하는 건가? 그래. 이젠 이 정도 변호사라고 불러야 되겠네? 이 정도 변호사. 하지만 난 재판에서 지고 싶진 않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건투를 빈다. 그래. 너도 건투를 빈다. 근데 최경희 씨, 그 와중에 어떻게 통화 내용을 녹음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사실은 부장님이 출장 가시기 전부터 계속 급하게 결제할 때가 있다면서 공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했었거든요. 전 무서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출장 가는 날 잘 다녀오시라고 전화를 했는데 다시 입금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덕수 씨가 출장 가기 전부터 공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네, 호텔에서 몇 번이고 절 보면 얘기하셨어요. 그때 날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출장 가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계장님? 예, 최경희 씨와 이덕수 부장이 호텔에서 만난 걸 본 목격자가 호텔 직원 중에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7) 고합 1714호 피고인 이덕수. 최경희 씨, 피고인 이덕수는 공금을 입금하라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경희 씨가 진술한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되는 대로 내 통장으로 입금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럼 혹시 지금... 아직 비행기 시간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장님 통장으로 입금할게요. 그래요. 아직 출발 전이라 우리 동네 은행에 있을 테니까. 이은주 씨는 피고인 이덕수가 출장 가기 전 최경희 씨와 은밀히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셨다고요? 네, 늦은 시간에 우연히 봤는데 경희 씨는 울고 있고 부장님이 경희 씨에게 무언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에 취직해서 한 가정의 처녀 가장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최경희 씨와 이은주 씨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정가 칠범의 피고인 이덕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변호인 말씀하세요. 네. 변론하기에 앞서 본 변호인이
피고인 이덕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법정에서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굳이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는 한 인간의 삶의 과정이 범죄의 동기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이덕수는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이덕수, 사기 전과 7범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 인생 최초의 사기는 24살 때 한 게 맞습니까? 네. 24살이면 대학 캠퍼스에서 미래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을 나이인데 왜 사기죄를 저질렀죠? 가장으로서 생활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피고인은 취직을 하려고 수십 차례 원서를 냈지만 내는 족족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연좌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예. 재판장님, 피고인의 부친 이재식 또한 전과 사범입니다. 피고인 이덕수, 그러다가 겨우 면접을 보게 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면접을 보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피고인, 대답해 주세요. 면접관이 갑자기 한 친구를 불러 세우더니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막 구타를 하는 거야. 전과자 놈 아들이 겁도 없이 취직을 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정말 너무한다 싶었지. 현재 로얄호텔 총지배인으로 근무하시는 이준호 씨의 당시 상황 증언을 본인 허락하에 증거 자료로 제출합니다. 면접을 보러 간 피고인은 구타를 당하는 멸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전과를 물려주신 아버지를 원망했겠네요. 피고인, 대답해 주시죠. 그때 제 나이는 피고인,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원망했습니까? 네. 재판장님, 전과 있는 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회는 한 젊은이를 냉혹하게 버렸습니다. 이게 사기꾼을 선택한 이덕수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기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던 걸 참고해 주십시오. 피고인 이덕수, 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기를 택한 건 당신을 밀어낸 사회가 미웠기 때문인가요? 네. 사기를 치면서 이 사회에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나요? 네. 피고인은 위선자들, 사회의 악만 골라서 응징하자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다는데 맞습니까? 네. 검사 측 변론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 계속하시죠. 재판장님, 피고인 이덕수가 사기를 친 사람들은 모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죄로 법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고인의 응징이 방법이 어쨌든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이 자료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까? 정도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까? 예. 피고인, 평생 혼자 살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 아내를 왜 찾지 않았습니까? 피고인과 자식을 버린 아내를 원망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피고인 자신이 아내를 불행하게 했다는 죄책감 때문인가요? 예. 앞으로 평생 아내를 찾지 않을 생각입니까? 네. 왜죠?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아내의 행복을 깨기 싫은 건가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내를 평생 맘에만 묻고 살 생각입니까? 예. 피고인. 하지만 피고인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네? 뭐라고? 피고인의 아내는 사기꾼 집안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친정 식구들한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편이 찾아오지 않자 남편과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으로 떠돌다 죽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버지 이재식은 자신의 전과 때문에 아들이 사기꾼이 되고 가정까지 파탄이 났다는 죄책감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며느리 행방을 찾았습니다. 아들 이덕수에게는 아내를, 손자 이정도에게는 엄마를 찾아주고자 했던 할아버지의 희망은 그러나 며느리의 죽음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이덕수는 연좌제라는 시대의 악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기의 발을 내디딘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마 없는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한시도 아버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좌제라는 운명의 굴레를 준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고자 한 순박한 아들이었으며 자신의 과오로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 아내만 생각하며 살아온 한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전과자라는 편견이 그의 인생을 어긋나게 한 것처럼 전과 7범이라는 전력이 또다시 그를 범죄자로 모는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만일 돈이 목적이었다면 전과 7범의 이덕수는 얼마든지 허름한 달동네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혹한 운명이 그를 전과자로 만들었지만 피고인 이덕수는 행복을 믿고 죄책감을 아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주야, 준기 씨, 어쩐 일이야? 요즘 정도를 도와주고 있다고? 응. 아직도 이 정도 아버님이 무죄라고 생각해? 내 생각은 변함없어. 피고인 이덕수는 죄가 없고 억울하다. 우린 생각이 좀 많이 다르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준기 씨는 준기 씨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내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생각이 다르다는 걸 떠나서 영주가 정도 곁에서 자기 일까지 제껴놓고 그 일에 매달리는 거
그걸 확인하는 내가 좀 힘드네. 준기 씨, 아무튼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준기 씨 왜 검사 특 신문하지 않고 그냥 끝냈어? 정도의 변론은 정도하고 내가 가치관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는 환경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더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도의 변론은 가족사에 대한 고백이었잖아. 그건 들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어. 그래, 그랬구나. 하지만 정도 아버지가 선택한 범죄의 길을 난 동의할 순 없어. 갈게. 원주 교도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과 사범으로 접시기에 지존이었죠.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고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최정규 씨, 피고인과의 인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후회한다. 형님을 안 만났다면 제 인생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감옥에서 최정규 씨를 만나 현란한 말로 범죄의 정당성을 역설하며 또 하나의 범죄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열한 거군요. 노래방 특히 언제 또 재판이야? 화요일 2시. 나 지금 흑장미란 카페 주인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 증언이 결정적일 수 있는데. 나만 믿고 카페 장미 딴 데 팔지 마. 이번 앨범은 얼마나 팔렸습니까? 최경이 카드 대금 2천만 원이 넘어? 경희 씨 얘기 들었어요? 부장님 구속되셨대. 원래 정가자래. 문채리 씨,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사랑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잖아. 피고인 이덕수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전과 7범달 때 집어넣은 형사입니다. 그때 사건 내용은 무엇이었죠?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후보를 사기친 혐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그 국회의원 후보는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입니다. 재판장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경이가 마치 범법자들 응징하는 정당한 행위냐 호도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형사로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이덕수는 고작 공금 2억에 자기 경력에 흠집 낼 뿐이 아니라는 형사로서의 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대철 경감, 중부경찰서 소속이죠? 네. 형사적인 탁월한 감각을 소유한 분이 왜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막지 못했을까요? 직감은 직감일 뿐입니다.